해킹 얘기까지 써놓으셨네? 저는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쉽게 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민사 책임은 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형벌 쪽에서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행 어떤 법령 체계상으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과실로 이제 사람을 친 거면은 다 형사 책임은 면제가 돼요. 근데 사람을 죽였거나 중과실이 있다거나 신호위반 그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율주행이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허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형벌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무조건 형벌을 하죠. 보통은 과실치사인데 네, 과실치사. 여기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누군가 중과실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경과실도 과실치사는 이제 처벌받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사고 일반 운전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통경찰 이렇게 오잖아요. 싹 봐가지고 야 요거는 각도가 이렇게 됐고 요건 차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러면은 야 과실 7대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물 책임 한마디로 이 기계의 하자라고 하면은 통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야지만 얘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원래 교통경찰관이 와가지고 이게 7대 4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차에서 어떤 이 배타적 지배 영역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차가 과실이 있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형벌은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 누군가는 책임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국가가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는 게 지금 어떤 법감정에서 가능한가? 참 어렵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는 거 사실 그 주행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어진다는 건데 그 운전했을 때 누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형벌을 살려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반드시? 왜냐면은 미국에서 법이론이 이거 내가 저 정확히 모르는데 자, 담벼락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랬을 때 내 차유지니까 누군가 들어오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 벽을 치고 위에다가 뭐 와이어 같은 거 설치를 해요. 그건 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이 내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지가 기어 올라가지고 지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한 거니까. 근데 카메라 이렇게 촥 있어가지고 누군가 보면은 총 확 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공지능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 죽이면은 누가 책임을 질 거야? 그냥 근처에 왔을 뿐인데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땅에다가 그런 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위험한 인공지능, 뭔가 어떤 인간에 있어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허용을 해야 되나? 만약 허용했을 때 그건 책임을 누가 지나? 머스크 형님이 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는 뭐 그럴 수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멀리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저기 결과 없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결론 낼수 인공지능과 없는 관련해서 얘기기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인공지능은 사실 선악에 대한 감정도 없고 윤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죽였을 때 걔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처벌이냐, 미워하는 감정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행위에 대한 처벌일 텐데 행위를 처벌 그럼 어떻게 해? 못하잖아요. 신체도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기계를 박살내나? 막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어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보통 개가 사람을 물면 살처분하잖아요. 뭐죠? AI라는 영화에는 분해하잖아요. 소멸시키잖아요. 네. 자동차 해킹을 또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요. 자동차 그 관리법상 안전 조치 의무가 뭐 이렇게 관리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장치에 대해서도 다 이제 주의 의무들이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해야 되는 대상과 별개로 또는 그 대상과 함께 아직 법이 제정된 건 아니라서 그 보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미 유엔에서 이제 규칙이 나와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겠죠. 서두에 볼보 얘기 잠깐 했었는데 난 도대체 이 사고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가긴 하거든요. 그냥 잠깐 이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요. 이게 볼보 차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120km까지 달려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3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500m 거리를 갔다고 하는데 이게 동영상 보면은 사실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우리 말 잘못하면 이것도 좀 문제를 일을 것 볼보에 같아서. 대해서도 이제 볼보도 아마 뭐 그렇게 했겠죠. 이제 벗어나면 안 된다. 자율주행을 믿지 마라. 언제든지 운전 맞아요. 이건 때 손을 놓고 대고 있어라 이렇게. 볼보는 사실 전에 우버 자율주행차 네. 할 때 그때 자동차를 볼보 자동차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험될 때 우버 측에서 이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2018년인가 우버에서 성명도 내고 또 그때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갱신을 포기하고 이런 적도 있었죠. 나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차가 지 맘대로 만약에 자율주행이 켜져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는 자동차 당연히 회사가 해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되는데. 입증이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솔직히 그 생각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 급발진 했다. 나는 분명히 급발진을 당했는데 여기 회사는 아니야. 나는 누르지 않아. 내가 눌렀다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진짜 이게 소송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정말 되려면은 그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이 지금 거의 자율주행이에요. 지하철이 그 기관사는 정말 그냥 타고만 있는 거지. 다 알아서 저기 신호 다 주고받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정지하고 지가 알아서 가고 하거든요. everything 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V2X.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시대까지 오면은 정말로 자율주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오히려 자율주행이 들어오면 사고는 덜 날 것 같아요. 사고율은 줄겠죠. V2V로 서로 통신할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통신 장애가 생긴다거나 맞아요. 외부 요건에 의해서 해킹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근데 다이아드 몇이었죠? 보면은 갑자기 다이아드? 대체 언제죠? 다이아드에 브루스 보면 윌리스. 다이아드에 보면은 그 해커가 모든 그 사회 인프라를 다 조정해가지고 맞아. 막 사고도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날이 실제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네. 디도스 공격이나 지금 이제 해킹 같은 게 발생되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율주행 차가 운행되고 동시에 자율주행이 아닌 자동차들이 함께 섞여서 운행이 되면 그러면 이게 통신 장애가 오면 그 사고 발생 책임은 자율주행 차가 지게 되나요?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버튼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미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자동차 내부에 기록 저장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대요. EDR. 네, 마치 그 뭐 블랙박스처럼. 먹지 EDR은 않을까. 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ECU 안에. 그 ECU 안에 EDR이라고 있는데 그 EDR이 뭘 체크하냐면 브레이크하고 악셀 밟은 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급발진 조사할 때 EDR을 조사하는 게 그 EDR을 까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몇 초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몇 초에 악셀레터를 밟았고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아직 입증이 안 된 거죠. 왜 입증이 안 되냐면 그거를 현대자동차에 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에 가야만 볼 수 아니 근데 있으니까. 그게 내가 누른 건지 아니면 지 스스로 눌린 건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 이제 그 EDR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에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해서 소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회사보다 능력치가 훨씬 떨어져요. 여기가 전문가인데 여기 최고 외에는 전문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업 비밀이고. 그 감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반복해서 터지나 안 터지나 보는 건데 실제로 터진 사람은 정말 뭐 1억분의 1의 확률로 해서 터져가지고 정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만 번 돌려서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제조골대님이 근데 바보 같지 않아요? 1000번 돌려서 나올 것 같았으면 허가가 안 났겠지. 그러니까. 시판이 안 됐겠지. 맞아. 갤로트 7 때 배터리 폭발 때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결론은 대신 그대로 다 바꿔줬잖아요. 뭐 바꿔주고 네. 이제 삼성에서 입증은 조의적으로 안 책임을 다 됐지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진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왠지 느낌상 그런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때려야 될 것 같아. 너네들이 다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네, 같아. 난 반대. 너무 멀리 가네. 난 반대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배터리가 계속 폭파하고 있는데. 그럼 다 맞아. 오늘 여기까지 더 길어지면 우리 안 체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